아토피 피부염에서는 정상 피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의 발현이 일어나고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은 진료실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피부 질환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자, 겨울철 날씨가 춥고 건조해지면서 더 많은 아토피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하시는데요. 자,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변은정 원장님과 함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변은정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소아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최근에는 성인 아토피 환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아에서는 약 15%, 성인은 약 5%에서나 발생합니다. 따라서 많은 환자분들이 과연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 기준은 무엇인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아토피가 있을 때 함께 받으면 좋은 시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으로 생기는 염증성 피부질환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임상 양상이 다양하고 진단을 위한 딱 한 가지의 검사 방법이 없어 이 임상 증상을 종합하여 진단을 해야 합니다. 대한아토피 피부염학회에서 만든 한국인의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자,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적어도 2개 이상의 주 진단 기준과 4개 이상의 부 진단 기준 소견을 만족할 시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합니다. 주 진단 기준에는 크게 3가지, 가려움증, 특징적인 병변의 형태와 분포인데, 자, 이는 1번, 2세 이하에서는 얼굴, 몸통, 팔다리의 편 부위, 2번, 2세 이상에서는 얼굴, 목, 굽힌 부위가 있으며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아토피 질환의 병력 및 가족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부진단 기준으로는 건조증, 백색 비강진, 눈꺼풀 피부염, 귀습진, 입술염, 손발 피부염, 두피 비늘, 모공 피부 두드러짐, 유두습진, 땀날 때 가려움증을 동반, 백색 피부 묘기증, 피부 단자 검사 양성 반응, 높은 혈청 IgE, 피부 감염에 대한 감수성입니다. 자, 하지만 이 진단 기준들을 만족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가까운 피부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토피의 원인은 알레르기가 아니냐 여쭤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아토피는 단순히 한 가지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합니다. 크게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유전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약 70%에서 아토피 질환의 가족력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유전적인 소인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면역체계의 이상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에서는 정상 피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의 발현이 일어나고 그에 의해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염증성 병변, 증상들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피부 장벽 기능 이상입니다.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각질세포에 보습인자가 함유되어 있는데 아토피 피부염에서는 각질세포 유전자의 이상으로 인해 장벽 기능에 이상이 생겨 수분 손실이 증가하고 건조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환경적 요인입니다. 이 식품이나 자극성 물질, 흡입 항원, 감염성 질환, 심리적 요인까지 다양한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다양한 접근을 통해 급성 악화를 막고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하나의 표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로는 보습제 도포, 악화 인자를 회피,
그리고 환자 교육이 있습니다. 보습제 도포는 수분 증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2번 이상 증상이 없을 때에도 도포해야 하며 특히 목욕 후에는 3분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가벼운 샤워도 좋지만 목욕을 하는 경우 매일 미지근한 물에 한 5에서 10분 내로 입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시 때를 밀지 않아야 하며 3일에 한 번은 저자극성의 약산성 비누를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콰인자 해피입니다. 아토피 환자는 정상 피부에 비해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직은 피부에 자극을 주고 나일론은 땀 흡수가 잘 안 되므로 부드러운 질감의 면이나 견으로 된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을 할 땐 세제가 남지 않도록 가루 대신 액체 세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평소 실내 온도,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이 온도는 섭씨 20도 내외, 습도는 5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가벼운 운동은 좋으나 아토피 증상이 심할 땐 지나친 발열이나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은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흡입, 음식물에 의한 알러지 반응으로도 악화가 될 수 있으니 특정 알러지가 의심되는 경우 병원에 내원하셔서 알러지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치료로는 중증도에 따라 나뉘는데 경증인 경우 스테로이드나 칼시뉴린 억제제 도포제, 항히스타민제 경구약을 함께 복용합니다. 이로도 조절되지 않는 중등도나 중증의 경우 단기 스테로이드 경구약 또는 기타 면역 조절제, 생물학적 제제 등 전신 치료를 함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중증도에 따른 치료 부분은 스스로 판단해서 약물을 사용하다 부작용을 겪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가까운 피부과에 내원해서 진단을 정확히 받고 치료받도록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시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2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너진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 두 번째는 건조한 피부에 대한 적절한 수분 공급입니다. 첫 번째, 제네시스 레이저입니다. 제네시스 레이저는 긴 파장으로 열 에너지를 표피 손상 없이 피부의 깊은 층까지 침투시켜 콜라겐을 재생시키고 피부 장벽을 회복시킵니다. 자, 또한 피부염 후 생긴 불금증이나 색소 침착까지 함께 호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팔라스 레이저입니다. 팔라스는 이 백반증과 건선 치료에 사용되는 엑시머의 한 종류인데 이 308, 311 나노미터 파장의 자외선을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팔라스는 이 피부 장벽 회복뿐 아니라 급성 및 만성 피부염의 병변을 모두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얼굴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사용될 수 있고 특히 소아나 임산부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저자극 레이저입니다. 스킨 부스터에는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성분들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어 정상 피부에도 효과가 좋지만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병변에도 함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스킨 부스터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2가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쥬란 힐러입니다. 자, 연어에서 추출한 DNA 조각인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주성분인데 피부 진피층에 직접 주사해서 근본적인 피부의 재생을 도와줍니다. 자, 이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무너진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고 동시에 수분을 공급하며 피부결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쥬란 시술은 한 땀 한 땀 반으로 찔러서 하기 때문에 마취제를 도포해도 통증이 꽤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효과는 확실히 있지만 그 고통 때문에 시술을 망설였던 분들이 많죠. 자, 이런 경우 바르는 리쥬란 힐러인 리쥬에이드가 있습니다. 리쥬란 힐러와 같은 성분인데 주사 바늘 대신에 초음파 기계로 자극을 주어서 피부 안쪽으로 흡수시켜주기 때문에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자, 또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료 목적으로 시행될 경우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스킨 부스터는 엑소좀입니다. 이 엑소좀은 줄기세포 배양액을 농축해 추출한 성분으로 이 세포 분화와 재생력을 높여주는 주사입니다. 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에게 특히 엑소좀을 더 추천하는 이유는 이 엑소좀이 스킨 부스터 중에서 유일하게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토피 피부염 자체를 좋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피부 탄력, 모공, 홍조,
피부결, 이 칙칙한 톤 개선까지 이 전반적인 피부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LDM은 피부의 고밀도 초음파를 안쪽에 투여해줘서 피부를 개선시켜주는 장비입니다. 세 가지의 다른 주파수를 가진 초음파를 이용해서 콜라겐을 생성시키는 단백질은 증가시키고 파괴시키는 단백질은 낮춰주고 보습 인자를 증가시켜줍니다. LDM 물방울 리프팅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물방울은 보습, 리프팅은 콜라겐을 증가시키는 개념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있어서 무너진 피부 장벽 회복과 함께 건조해진 피부에 피부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리쥬에이드를 시행할 때도 이 LDM을 이용해 리쥬란을 피부 속으로 침투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동시에 받으시면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 기준, 원인, 치료,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시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치료나 시술은 현재 내 피부가 어떤 상태인지 진단을 받고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으므로 가까운 피부과에 방문하셔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 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